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녹겁격인데 칠살이 있고 재생살 돼 있을 때는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칠살이 정리될 때가 있으면 반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성이 정리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운이 작용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칠살이 합거되는 것이 훨씬 더 운을 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좀 반대적인 경우 이를테면 경진생 남자인데 녹겁격이죠. 6월에 신금이니까 신금인데 그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인데 천간에 시간에 정을 띄워서 6월에 신금이니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록도 있으니까 맞고 이제 진유 금도 되고 이렇게 그 겁재도 연간에 있고 남명입니다. 남명인데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칠살이 있는데 녹겁격에 칠살이 있는데 재생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생살인데 재생살 하려고 하는 재를 합고 있잖아. 재를 합고 있거든. 이것도 이제 성격인 거예요. 성격인데 전체적인 구조로 놓고 보면 이 원내각 구조가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런 그게 있냐면 여기는 살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만 가지고 희기를 따지고 운을 따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재가 합거가 돼 있으면 천간에서 살을 재생살하는 원천적인 거는 해결이 됐지만 운에서는 이 정을 더 한번 힘에 대소를 따져가지고 이거를 생해 줄 거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더 극제를 해줄 거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내각 같이 이렇게 살을 제거하고 재를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격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온통 천간 지지가 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는 합하는 맛도 있는데 여기는 좌우로 서로 상충하고 상극하고, 이거는 격에 대한 문제고 이 유를 보면 합거당하고 살지에 있고 양쪽에서 받고 있고, 이게 살겠습니까? 이 배우자가 만약에 젊은 친구 아니야, 경진생이면 2000년생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한다라고, 이건 딱 보더라도 처가 들어와서 살기 어렵겠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는 제가 아주 완곡하게 했어요.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 격은 이루어졌어도 지지에서는 이거 완전히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못 살고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재를 띄우면 합이 돼서 뻘짓은 안 할 요지는 있지만 이 돈이 편재인데 이게 유에 경에 신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일로 날려 들어오면서 이 돈이 남아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패격을 보면서 그건 그냥 아웃라인 전체를 보는 거, 그림을 보는 거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성격인데 패격인데 이렇지,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걸 한번 기본 베이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좀 감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8번에 보면 기록겁지격. 그 록겁지격에는 무재관, 재관이 없고 식상을 이용하는 격이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격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데 그 설기를 이제 태과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태과한 기운, 왜
월지, 녹겁에 기본적으로 그 월지를 녹겁으로 깔고 있으면 기운이 그 기가 왕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른 자리에 한두 자리에 이렇게 근만 있고 해도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왕자 희설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극하거나 설해야 되는데 극하는 기운인 극은 내가 직접 극을 당하는 거고 관이든 살이든 재는 내가 극을 하느라고 힘을 빼고 이런 건데 재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식신이나 그렇죠? 상관을 통해 가지고 기운을 설해야 된다. 이러면 역시 어떻다? 수기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수기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대개 목봉화즉명, 목봉화즉명. 그러니까 이게 목화. 그러니까 여름에 그 가불일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하고 금생수죽 생령, 금생수죽 생령.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목일간하고 그러니까 저기죠 봄에 목일간, 여름에 목일간은 식상을 쓰는 거고 어쨌든 봄의 목일간이 왜냐면 걸록격이 되려면 봄의 목일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경신일간, 가을에 금일간 이렇게 가을의 금일간하고 봄의 목일간이 재관이 없어가지고 다른 격들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있을 때는 특히나 더 명이 되고 명이 된다라는 거죠. 밝게 되고 신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가불병정에서부터 개까지가 다 있는데 특히 걸록격 중에서 가불목의 인묘월하고 그다음에 경신금의 신유월 이렇게 가을생들이 이렇게 뭡니까 식상으로 그 설기를 하게 되면 그 수기가 더 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봄에 그 목명을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금명을 금수상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수상함. 그래서 이렇게 갑자병인 이게 목화통명이다. 그러니까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서로 밝음을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신, 계묘, 경신, 경자, 경진 이게 금수, 상함. 금하고 수, 목하고 화 같이 금수, 상함 서로 기운이 이렇게 젖어들었다라는 거죠. 서로 금기운, 수기운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젖어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록겁격 중에서 이렇게 목화통명하고 금수성함격을 귀격으로 칩니다. 귀격으로 이렇게 치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눌 때 이렇게 그 목화통명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목화라는 거는 봄에 그죠? 봄에 인묘월이니까 봄에 가불목이 생장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생장을 뭘로? 태양을 보고 병이나 정화를 보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때고 바쁠 때고 일이 많을 때고 활력 있는 때고 그래요. 결국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걸록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왕한데 그 분출하는 기운, 활동적인 기운을 나가서 그 활동적인 기운을 병정으로 자기 식상으로 쓰면 결국은 뭐겠어요? 이 식상이 어디로 갑니까? 재로 가죠. 결과물로 가죠. 그렇죠? 식상생재로 연결되길 공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화기를 논할 때 이 목화통명격을 부로 많이 간다 그러고 부기할 때 부로 많이 간다 그러고 금수상함격을 귀로 많이 간다 그래요. 귀. 예, 보통 부기를 논할 때 일반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화는 어쨌든 아니 춘하지절이니까 왜 춘에서 화기운을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꽃피는 호시절인 거예요. 춘삼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사람들 활동하기도 좋고 어디 가도 환영받기도 좋고 이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수상함을 쓸 때는
둘 다 사람은 총명해요. 그 자기 에너지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수는, 임계일간이, 예를 들어서 인성을 쓸 때, 가을 기운, 신유를 쓸 때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신금이 가을에 이거를 어떻습니까? 식상으로 쓸 때나 이게 다 크게 한 통속이 뭐다? 금수기운이란 말이야. 금수기운이기 때문에 금수를 쓸 때는 금수 쌍청이다라고 해요. 금수 쌍청. 그래서 다른 거 귀하게 되고 이럴 수는 있는데 본인은 정작 어때요? 외롭다야. 여명이 금수 쌍청이 되면 일주가 또 뭐 경자 일주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총명하고 이렇게 그 똑똑하고 이런데 사람이 차가워서 냉기가 좀 돌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목화통명은 조우가 크게 필요가 없는데 금수상함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해자축월에 경신금이 조우를 쓰잖아요, 그렇죠? 금수식상, 희견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금수상함으로 쓰면 천지가 어때요? 냉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관이 그렇게 그 나쁜 작용을 안 한다는 게 조우를 곁들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자평인전 시간관계에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 자평인전 14편에 보면 그 기후를 논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목화통명은 관을 보면 분리라 그랬어. 견관 분리라 그랬고 분리라 그랬고 금수상함은 견관무애라 그랬어요. 견관무애.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 견관무애. 그러니까 이게 조우를 얘기하는 거지. 금수로 갔기 때문에 병정화를 봐도 병정화 기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야. 같은 식상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가불목이 4, 5월에 태어나도 식상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식상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식상 기운이 몸이 약간 그러니까 신이 좀 신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임계로 이렇게 조우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가 신왕한 상태에서 식상으로 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를 만나는 게 좋은 거고.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걸 쓰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걸록격이겠죠. 어떻게 보면 걸록 월겁격 중에서 이렇게 그 춘월에 목하고 추월에 금하고는 굉장히 한 격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걸록격에 재관으로 투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병인 같은 장장원의 명조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장장원하고 여기 금수상함은 표시를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장장원을 보면 인월의 간목이잖아요, 그렇죠? 인월의 간목. 그러니까 걸록격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이거나 묘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을목이 인월이거나 묘월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만 걸록격이 되는 거예요. 요 경우는 양인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인이 되는 거죠. 자, 큰 대세는 이렇게 목은 그러니까 양간 음간이 있는데 이렇게 목은 가불목이 병화하고 굉장히 친해요. 병화하고 굉장히 친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만물을 기르는 거지, 키우는 거지, 광명하고 낮이고 이런 거지. 태양이 기본적으로 봄, 여름에 떠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정화로 목화상관을 쓰는 것보다는 태양 향급수가 위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격을 잡을 때
갑에서 병을 쓰면, 갑이 병을 쓰면 식신인 거고, 식신인 거고, 정을 쓰면 상관이잖아요. 그죠? 을목도 병을 쓰면 상관이고, 정을 쓰면 식신이고, 상관이 사용신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식신은 사길신이 들어가고,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갑을목은 병화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심 선생도 그 14편에서 약간 이제 조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목화통명하고 금수상황을 얘기를 했지. 여기서 이제 다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월지에서 갑도 올라가고 병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월지에 이렇게 동근을 하고 있으면 이건 유정하고 또 유력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격이 더 높아지는 거지. 묘월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묘월에서 만약에 올라갔으면 이런 대세가 있더라도 병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양인이기 때문에 칠사를 쓸 수가 있어요. 칠사를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천간의 글자를 어떤 글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 양면이 있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순으로, 기운을 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기본적으로 나는 봄에 가서 이렇게 햇살에서 기본적으로 그 뭔가 남한테 베풀고 좋은 일하고, 그러니까 다 인정받고 대우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건 다 경으로 칠사를 쓰잖아요. 양인이기 때문에. 병도 쓸고 경도 쓸 수가 있는데, 경이라는 거는 요 양인의 기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금이 신월에 아니면 6월에 이거를 쓰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경금이 칠사를 쓸 때는 더 쉽게 잘 쓸 수가 있지. 왜? 경금은 죽이는 기운이고 뭔가 만물을 숙살하는 기운이 하기 때문에 더 잘 쓰는데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운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명예와 높은 권세는 누리더라도 항상 내면은 어떻다? 그 어떤 그 이율배반적이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통 살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살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항상 근데 바깥 일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내면도 좋고 이러진 않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양면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한도 보면 인에서 병도 올라가고 갑도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격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금수상함이 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 목, 화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삼상격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이를테면 천간이 병이 안 뜨고 그냥 갑갑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종왕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쓰는 운에서는 다른 거야. 이렇게 쓰면 이건 천간은 기본적으로 갑을 써도 되죠. 천간이 와서 갑을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겁이 와도. 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식상 기운을 한 번 더 뽑아주는, 재가 와도 운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래 지장간에 인중의 무토들 정도를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로 지향하는 마음이 항상 있지만 본래 드러나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의 재주와 재능, 학식, 배운 걸 가지고 펼쳐내는 이런 거. 그리고 인성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년에는 제자를 기르거나 가르치거나 욕심이 없잖아요. 무죄니까. 이런 쪽으로 그 가기가 쉽죠. 그리고 이렇게 시지에도 록을 놓고 이 병화가 굉장히 그렇죠? 여기도 떴지만 다 그 시지까지 말년까지 이렇게 크게 이어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 양팔통이고 좀 뭐 성격이 좀 화끈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자기 재능은 뭐 거의 이런 정도면 천재 소리를 듣죠.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걸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 식상 기운을 이렇게 이제 펼치는데 크게 걸리는 건 없다. 근데 이제 천간에 무기토나 재가 떠 있는 경우와 그냥 있는 경우 운은 10개가 다 돌아가니까 좀 달라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무기가 있으면 어쨌든 이 식신의 가장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인, 정편인, 특히 이제 편인 같은 게 더
힘들겠죠. 물론 갑이 있어가지고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무기토가 있으면 조금 막아주는 맛이 있는데, 그런 운에 대한 저항력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적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럴 수가 있고, 금수 상함에 이제 비슷한 격 중에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아까 장장원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 옛날 박 선생님 있죠? 여기도 인에서 갑하고 병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인의 동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글자들이 여기는 생, 제까지 같이. 그죠? 생, 제까지 가서 굉장히 천간의 구조가 좋다. 좋은데 우리 지금 오늘 안 오셨지만 요거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그냥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비슷한데 여기가 기가 뜨고 갑자 우리 이제 권 선생님 보면 제가 안 계시니까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묘잖아요, 그렇죠? 묘고 여기가 병이 떴어요. 병이 떴고 인이 떴고 이게 둘 다 여자분이시잖아요. 여자분이신데. 다 이게 어쨌든 인묘월에서 갑이 근을 가지고 있고 병을 투관을 했고 여기는 이제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가 있게 있어서 천간의 상황이 여기는 갑으로 떴고 여기는 을로 떴고 이런데 여기는 양인격이고 여기는 록겁격이잖아, 그렇죠? 양인격이고 록겁격이고 그런데 록겁격에 칠사를 안 쓰고 뭘로 간 겁니까? 식재로 간 거예요. 맞죠? 식재로 갔고, 여기도 식재로 갔고. 식재로 갔는데, 여기는 연간에 재를 띄웠고, 여기는, 이건 뭐가 된 겁니까? 인두재가 된 거야, 인두재.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식신생재가 잘 돼요. 잘 이루어지는 명이고, 여기는 식신생재가 여기에 딱 사실은 묶여 있지.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놓치려면 아까 6월에 신일주에 을 떠 있는 명조 같이 기본적으로 이 비겁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물 손실이 재를 축적을 하기가 그렇게 좀 용이하지 않은 명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지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면 나도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다 되죠. 뿌리는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지에서 올라왔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월지에서 올라왔고 월지에서 올라와서 격을 잡아서 일평생 쓴다라는 얘기고 부모 덕이 많다라는 얘기고 부모한테 받을 게 많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양인 그대로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다라는 얘기고 말년에 가서 이 재능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리고 여기 천간에 합이 있는데 여기는 원합이 돼 있고 중간에 이거를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갑갑이 물론 이 갑갑의 의미가 또 있는데 이렇게 합해가지고 띠끼기도 하고 같이 합해서 재를 생하기도 하고 결론이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잡고 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밥숟가락 하나 꽂으려고 하는 그런 형상인 거야. 근데 이걸 잘 쓰면 돼요. 이거를 팔자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를 이 사람이 재물 욕심을 가지면 여기한테 다 뺏긴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합의되어 있고 여기 원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는 거는 이 모든 8글자 중에 나 포함 8글자 중에 내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첩받다로 생각하는 게 기토를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일간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누가 여기 연간에 있는 이 못된 을이 자꾸 이거를 아까 화자일자 뭐라 그랬어요? 환원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딱 치면 돈은 뜯기는데 내가 재물 욕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 의미가? 내가 재물에 대한 집착은 이거는 돈을 뜯긴다예요. 그렇지. 돈을 뜯기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덜해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살아오면 여기에서 나온 록에서 나온 이 병화 식신을 가지고
이식신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응?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자꾸 빼들어가고 나는 돈이 안 모일까? 이러면 그 다육이한테 매달려 있는 30분짜리 물방울이지. 응? 100년 탄 물이 일조진이라 그랬어요. 돈이 생기기가 무섭게 이거 다 달러 들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8글자를 딱 보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잘할 수 있지. 그리고 팔자대로만 살면 인생이 불행할 일이 없어. 팔자 밖에 있는 거를 아니 사람은 다 추구하고 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크게 문제 없다. 크게 문제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자 같지 않아요? 응? 응? 야, 참 제가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팔자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풀면 내가 3박 4일 풀어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다. 이게 제가 예전에 참 진짜 20대 초반에 공부할 때 사실은 제가 명리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이 팔자이기 때문이래요. 이 팔자가 모든 고전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고전에 다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주정사를 쓴 백영관 씨 책에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팔자 예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 책 보면서 야, 나랑 한 글자만 좀 차이가 있는 이게 있네.